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29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한국 경제의 희망 회로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의 김민호 기자가 12월 5일날 보도를 했는데요. 신도시 교통망 건설 기간 최대 절반을 단축하겠다. 선교통 후 입주로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완성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입주 시기까지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 사업의 70%가 계획보다 지연이 됐었습니다. 다음 1기 신도시 사례를 들어드리면 1990년대 분당 외 5개 1기 신도시 1600만 평 사례입니다. 30여 년이 흘러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사례는 교통, 인구,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곳의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판교 신도시의 사례입니다. 당초 320만 평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280만 평으로 조정해서 40만 평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 수용 보상 단가는 평당 220만 원 선이었고 2년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평당 2,800만 원으로서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서울 종로를 빼고 다 그린벨트로 정부에서 묶었습니다. DJ 정부 때는 5대 광역시를 빼고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었습니다.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가 아니면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에 있는 논밭 7만 평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다가 비오톱 1등급입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은행 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개발 권한이 연간 6만 평에서 연간 9만 평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상향되었습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땅, 또 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져 있는 인목이 아닌 곳, 또 구렁지, 인위적으로 훼손된 곳, 취락지구, 구도심지가 옆에 있는 곳, 예를 들면 소아리 기아자동차 옆 환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 초반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남 감북동 땅은 밭으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의 땅값은 평당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내 땅 45평 이상 보유할 시에 환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아파트 30층이 들어갈 시 1개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평의 경우에는 평당 3,500만 원이면 7억이 되는 것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3개 도시, 즉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가 들어갔는데 이곳은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과천시와 하남시를 넣어서 강남 5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흥 대야동
땅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브릿지 땅으로서 토지 임야이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평지이면서 이 땅이 브릿지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들은 큰 돈이 될 땅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제2경부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속 160km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최첨단 고속도로입니다. 하남은 도로, 철도, IC,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지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지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인구도 크게 늘지 않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숫자가 25%를 넘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져도 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달에 그린벨트를 확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도시 조성 기간을 2분의 1로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신도시 조성이 실질적으로는 9년이 소요되는데 이 조성 기간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철도 관련 기사도 나왔습니다. 시흥대야역에서 목동역까지 신구로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전철이 20년 정도 소요됐는데 이제는 10년 정도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9호선이 연장돼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이 되고 3호선도 교산지구까지 연장이 됩니다. GTX D 노선도 가밀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땅 주변이 개발되면 땅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남시의 장점입니다. 2040 프로젝트가 4개가 들어갑니다. K 스타월드 사업이 첫 번째인데 미국 스피어스사 돔 공연장에 3조가 투자됩니다. 폭이 160m, 높이가 120m의 공 모양 돔 공연장이 복합개발 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몽환적인 미사섬 개발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상산곡동 캠프 콜본 8만 평이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골프장도 개발이 됩니다. 세 번째로 초이 간부 원도심 개발 계획입니다. 첨단 주거 업무 자족 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2조가 투자되고요. 퓨처밸리 1, 2단계로 개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산 신도시가 개발되는데요. 33,000호에 78,000명이 입주가 됩니다. 서하남 IC로 이 교통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가밀에서 양평간 신설 고속도로에 IC를 추가로 개설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12월이나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가 초1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초이동에는 산업단지, 강북동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땅도 토지 분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떨어졌으니까 총 4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럼 오늘의 방송 주제인 2024-2028 경제대예측 한국 경제의 희망 회로는 바로 이것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글로벌 질서의 표준이었고 룰 세터였다.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제대로 리포맷하지 못하고 리부팅하지 못한다면 21세기는 혼돈의 한 세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은 결코 강달러 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이후 2022년까지의 저금리 시대는 이 목적을 이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2024년 이내에 미국 혹은 다른 국가 경제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그러한 위기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강등은 어떤 시그널인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궁극적인 전쟁이 환율 전쟁이 아니라 기축 통화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중 간 갈등 전망. 과연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결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숫자로 본 미중 갈등의 관계, 영화관부터 군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관계 중 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러우 전쟁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러우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중국 대만의 통일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 CSIS 등이 분석한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 시나리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나토의 탈퇴 및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주택 임대 시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대출 중단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침내 역전이 됩니다. 장단기 금리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는 꼭 따라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휘청거리는 중국 경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감한 시기에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그들의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망하고 있는 것일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저는 중국의 경제적 기적은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간 디커플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커플링이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관찰과 진단의 차이.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정치 부문으로 확대될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 부진을 회피하려 내부 압박과 해외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국의 정치 불안과 함께 주목해야 할 대만과의 관계. 중국은 대만을 되찾아야 할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중국 사회 스스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시장 경제 실패에 직면한 것입니다. 열 번째, 중국 경제의 미시적 요인 다섯 가지. 첫째, 중국인민은행 판공성 총재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세 번째, 미중 간 경제 협력은 불가능한 것인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동맹 붕괴와 세계 경제는 보수화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은 불안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11번째,
한국 경제의 희망 회로는 바로 이것이다. 2025년 이후 세계 경제는 1990년 다우 지수의 J커브 모양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중심입니다. 결과물을 가장 빨리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맹주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291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